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지금 당장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당 사면 됩니다. 뭐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해서 일라리 같은 기업들 아니면 혹은 아까 얘기했던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당장 매수 가능하다. 혹시 들어오시면 최근에 소점 매매가 되니까 0.1주부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의 현재 시황은 어떤가요? 미국 시황은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너무 좋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좋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어제까지도 나왔던 에버코어 ISI에 대한 지수의 목표 지수가 6,000포인트 얘기했으니까 S&P 500은 지금 계속 지수를 올리는 상황이고요. 그 근간이 뭐냐? 결국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A가 돈을 벌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금리가 빠진다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더 올라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지는 건요. 어떤 국가의 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다 도움이 되는 건데 나중에 한번 질문하시겠지만 미리 좀 보여드리면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보기 힘든 자료인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MSCI 자료입니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부터 보게 되면요. 미국부터 보게 되면 바로 요 그림인데 요게 바로 미국에 있는 주당 매출의 그림입니다. 주당 매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당 매출이 현재 1868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치죠. 일단 첫 번째 매출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당 EPS인데 주당 이익도 보시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현재 242.81로 또 사상 최고치죠. 매출과 EPS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수가 당연히 올라오겠죠. 당연히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기업 지수가 모든 기업의 지수가 실적 따라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더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마진율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입니다. 마진율이 현재 13%로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회사를 운영 잘해갖고 많이 남긴다는 뜻입니다. 요게 미국의 케이스고 한번 반대로 한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 많은 분들이 왜 우리 시장은 많이 못 가냐 재미없냐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코리아에 대한 주당 매출인데 보시게 되면요. 현재 주당 매출이 985.88원으로 보시면 사상 최고치 밑에 있어요. 밑에 있죠. 밑에 있으니까 주가는 못 간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주가 가지만 최고치 못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당 EPS 똑같이 주당 EPS가 85.89원으로 역시 고점 못 가고 있죠. 고점 90원이니까 못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아까 했던 마진율이 한국은 현재 8.7%로 매우 낮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 미국에 있는 기업보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 비용 절감에 실패하는 모습이 아닌가 덜 남기는 거니까 해서 총체로 보게 되면요. 미국 대비 한국이 훨씬 실적이 부진하고 따라서 주가 못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미국 한국을 떠나갖고 실적이 좋은 기업 찾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 내에서 보시면 엔비디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다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주식 사는 게 맞겠죠. 실적 보시면 해서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요 차트 그대로 투자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 외국인들은 현재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매력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한국의 대표적인 경쟁국이라고 하고 있는 타이완, 대만은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일본이 되게 좋은데 그 차트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한국은 멎어 있다. 이게 중심이니까 앞으로 주식이나 지수 투자할 때는 이 차트를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중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주식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8년 동안 얘기한 종목이 엔비디아였거든요. 엔비디아를 제일 많이 얘기했고 제가 이제 구글에 보면 연관 나올 수 있는 엔비디아 옆에 나오는 사람이 전데 한 8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고 제가 8년 전에 얘기할 때는 많은 분들이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막 욕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당시 실적이 가장 좋았던 게 엔비디아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그 GPU 칩이라는 게 모든 미국 기업들 쓰고 있는 안 쓰면 안 되는 H100이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돈을 벌고 있는 게 엔비디아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기업은 엔비디아 아닌가 싶고 왜냐면 엔비디아의 어떤 AI 칩의 어떤 그 부문 제가 보기에 지금 초입에 있고 충분히 몇 년간 더 이어지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봤더니 오늘 나왔던 목표 주가가 엔비디아가 200에 나왔어요. 200이 현재가 130 몇이니까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주식 사고 싶으시면 엔비디아 첫 번째 종목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비만 치료에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비만 치료에서 1등 기업인 일랄리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업이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어디 가면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좌인공지능 우후 비만 치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결국 미국 시장의 중추가 되기 때문에 요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마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
엄청나죠. 엔비디아가 작년 당시보다 작년 초보다 지금 주가 10배 올라왔는데 10배 올라온 주식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서워도 못 사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미국은 실적을 보고 삽니다. 왜냐면 더 올라가니까 실적은 더 올라가게 돼 있죠. 아마도 엔비디아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올라갑니다. 실적이. 더 올라가면 다 주가가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가 이제 비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얼마나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 보시면 제가 보기에 엔비디아, 일랄리가 선택하실 걸로 봅니다. 예, 그 두 가지 가장 좋은 종목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엔비디아와 일라이 릴리를 지금 사는 것 어떨까요? 괜찮죠. 여러분들 그 미국 실적 발표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급등하거든요. 좋아지면 급등할 때 거래가 폭발하면서 계속 따라붙죠. 그게 미국의 투자 방법이고 미국은요 어떤 실적에 대한 기업이 좋아지면 따라붙는 집단성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시는데 미국은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끝난 시장의 시총이 3조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얼마냐면요 원화로 치면 4천조 원. 4천조 원이니까 4천조 원이면 현재 지금 코스피 더하기 코스닥 더해도 안 되거든요. 그 커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기업들이 뭘로 움직이겠습니까? 예, 실적으로 움직이겠죠.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지금 당장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당장 사면 됩니다. 뭐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해서 일랄리 같은 기업들 아니면 혹은 아까 얘기했던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당장 배수 가능하다. 혹시 들어오시면 최근에 저희 뭐죠? 소점 매매가 되니까 0.1주부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꼭 온주가 아니니까 한번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주식 액면 분할을 했는데 이 영향은 없을까요? 미국은 지금 그 주식 분할이 완전히 트렌드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완전히 성공했죠. 왜냐면 한국에서 계속 서학개미가 엔비디아를 팔았는데 갑자기 스플란 이후에 지금 지수로 주식을 대거 매입하고 있고 최근에 매입한 금액이 약 1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왜 매입하는 거냐? 싸 보이죠. 똑같은 거죠. 어차피 분할 전이나 분할 후나 똑같은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싸 보인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소점 매매가 좋아 보이지만 온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주를 보유하고 싶은 분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미국에 대한 스프릿에 대한 개념은 좋은 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프릿 하면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상승 중에 있고 또 한 가지 스프릿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도 10분의 1로 분할하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분할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한해서는 주가도 추가 상승이 이어질 걸로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스플릿 하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스플릿은 한 주로 쪼개는 과정이고요. 리버스 스플릿 반대인데 절대 스플릿 좋아하지만 리버스 스플릿 병합하는 종목을 피해야 됩니다. 미국 주식에서 병합하는 종목은요 주가 꽤 많이 빠지기 때문에 병합해서 모아놔도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고 스플릿은 그냥 스플릿만 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리버스 스플릿 안 됩니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최근에 지난번 나왔던 GTC에서 발표했던 블랙엘도 있었고 또 금방 또 발표한 루빈이었는데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죠.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언젠가 엔비디아 칩도 경쟁이 되겠죠. 주가가 좀 빠지겠죠.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기미가 보이겠죠. 기미가. 후발주자가 나오겠죠. 현재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경쟁자가 누구냐? AMD? 아닙니다. 브로드컴? 아닙니다. 왜냐면 그들의 갖고 있는 기술력과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보여드리면 엔비디아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매출 총이익률이 78.9%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올 때 약 80원이 들어요. 80원. 100원 팔아갖고 80원 들어오는 제조업이 없어요. 엔비디아밖에. 왜 그러는 거냐? 이 제품만이 유일하다 하는 거죠. 실직에서 지금 최근에 증권사까지 H100을 쓰고 있는데 H100을 낀 다음에 보통 챗봇 돌리고 있는데 챗봇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신 분들이 대부분 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언제까지 엔비디아 칩 팔릴 거냐? 그런 기미가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그 주가 빠짐에 혹은 주가 하락의 징조가 뭐냐면 어떠한 제품이 나와서 조금 잘 팔리는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들 오히려 AMD가 얘기하면 주가가 더 빠져요. AMD는. 왜냐면 물건 내놨는데 이게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내놓을 때마다 약간의 창피한 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인텔 가우디 3도 보통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쟁 가능한 때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은 완벽하게 너무 벌어진 모습 보이다 보니까 글쎄 굳이 경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게 발전 통해갖고 올라올 때 같이 비교하시면서 이제 보니까 엔비디아 칩 말고도 많이 사겠네 쪽이 나오면 그때 조금 물량을 줄이면 어떨까? 근데 그런 시점을요 월가에서는 한 1년 반 정도 남았다 하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까지는 더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 꽉 붙들고 놓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트럼프 되게 싫어했는데 우리 선거가 아니니까. 근데 일단 여러분들 2010년 한번 돌아가 보시죠. 2010년에 트럼프가 당선됐거든요. 11월 달에. 그때 당선되고 나서 하루에 장이 엄청 빠지고 막 진짜 어떤 분들은 끝났다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틀 만에 반등했거든요.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어차피 트럼프든 바이든은 그냥 그 한날 대통령일 때 그들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자체로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누가 됐든 간에 자기의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는 분이니까 결국 시장이 또 금방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누가 되면 안 된다 말씀하지만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장이 빠져도 회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대선 때문에 주가가 잠깐 빠지거나 영향이 있으면 그때가 매입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바이든과 그 트럼프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면 뭐 화석연료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쪽, 뭐 산업재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바이든 선호하는 업종이 있으면 그런 거 하면 좋고, 나머지 필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치 테마는 미국 주식에서는 거의 거리 멀기 때문에 그냥 하는가 보다 보시면 되고, 누가 하든 간에 약간 시장이 좀 움직여도 곧바로 회복할 거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지금 이제 바이든을 밀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하나의 노이즈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것도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또 바이든이 되니까 뭐 트럼프가 된다니까 뭐 트럼프가 하시는 이제 좀 재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혹시 뭐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여러분들 그냥 걱정은 하시되 하루 빠지면 다 회복하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정치 테마는 제가 느낀 바에는 한국에 좀 짙은 게 아닌가. 미국은 정말 적어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과정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올해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파월이 금리를 많이 안 내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이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파월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미국 CPI가 지난번 나왔던 값이 3.3%였습니다. 근데 목표가 2%니까 차이가 꽤 크죠. 근데 지금 3개월, 4개월째 계속 3%대 머물고 있어요.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데 목표치하고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2%하고는.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파월이 여기서 시장이 도와주고 싶어 금리 내리면, 만약에 3.3% 물가 더 올라가고 위로 치면 내렸다 그럼 또 올려야 됩니다. 그게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 적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곤란한 거죠. 그래서 파월도 그걸 알다 보니까 조심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아니라 조심한 걸 떠나갖고 현재 지금 3.3% 물가 갖고는요 금리만 못 내립니다. 조금 더 유지해야 되고, 최소한 2% 후반까지 가면 좀 내리겠죠. 근데 3%에서 머물지 더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파월은 지금 조심하고 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이번 한 번도 제가 보기에 저 같으면 안 해요. 왜냐면 3.3% 내린다? 라고 보는 거는 이미 물가가 더 내려오는 게 보이면 하겠지만 아직 내려온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작년부터 계속 지금 금리를 많이 꾸으신 분들은 그냥 본인들의 어떤 그 바람이었고, 실제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미국 경제가 너무 좋죠. 첫 번째는 특히 실업률 4%는 진짜 거의 완전 고용이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런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 내린다? 그러면 또 제가 볼 때는 더 시장을 뜨겁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약간의 무슨 표현을 하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점도 한 번 찍은 것도 분명히 파월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로 절대된 게 아니다. 만약에 더 중간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취소가 가능하고, 일각에서는 지금 수많은 연준 위원들은 내리지 말자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걸 왜 강조하는 거냐면, 많은 분들이 금리가 내려올 거 예상해서 작년 초에 몇 번인지 혹시 아십니까? 금리를 베팅한 게 작년 초에 서학개미가 한 게 7번 지금 한 번 있죠? 한 번 될까 말까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채권 ETF는 금리가 빠지면 올라갑니다. 금리가 빠지면 반대로 움직여. 반대로 채권, 여러분 투자하고 있는 채권 ETF 있죠? TLT, TNF, 그거는요 금리가 빠지면 올라갑니다. 그렇게 스킴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내려오면 올라가요. 당연한 건데 지금 한 번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했던 그 장기 국채 ETF가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니까 결론이 뭐냐?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가 안 내려온다. 그러면 금리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스럽게 채권 ETF는 지금 매수보다는 내년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마 내년 정도가 돼야지만 조금 채권 ETF에 대한 매기가 오는 거니까 그때 이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네.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